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숙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젊은 투자니까 갑자기 대칭적으로 난 늙은 투자 이럴 뻔했어요. 아니 왜 새삼스럽게 잽싸게 바꿨어요. 젊은 투자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죠? 아니 나도 이제 뭔가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멋있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런 웃기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3월, 2월까지 두들겨 맞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 뭔가 숨 쉴 틈이 조금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강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뭐 어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기판주 외에는 반도체주는 좀 심심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늘 시장에는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포지션 변경, 이게 현금이 항상 상당 부분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데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되고 음식료 좋을 거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다 뻔한데 과거에 묶여있던 나의 과거로 인해서 이 새로운 분들을 영접을 못했어. 정말 소외감 느끼던 때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음식료 섹터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의 음식료는 오늘 조금 미미했다. 네, 상승은 했지만 조금 다른 것들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는 조금 미미했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오늘 다른 것들이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간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장은 사실은 재미없었던 장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락했어요, 사실. 미국 시장 대비로도 재미도 없었고, 근데 이게 포지션 잘 잡은 사람들은 너무 뜨거운 장이야. 오늘 한 2% 올랐어?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반대에 계신 분들은 기가 차다. 미국 올라도 빠지고 맨날 빠지네. 이런 얘기가 나올 완전 극단적인 장세 흐름이었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업종이나 불문하고 다 같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를 판가에 잘 전이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나 전이를 한 기업들은 굉장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이를 조금만 못해도 굉장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업종은 종이 업종이 종이목재가 2.8% 종이까지 붙었습니다. 돌고 있어 지금. 예, 네. 안 그래도 펄프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종이 재질 가격도 연초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상을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뭐 모나리자 9%, 무림 PMP 7%, 깨끗한 나라, 무림 페이퍼, 세아 다 5, 6%대씩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7% 올랐는데요. 크라운 제과와 크라운 제과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고요. 서울식품은 15%, 서울식품 우선주 9%, 혜태제과식품 8%, 오리온, 대상, 풀무원, 동원 F&B 다 4, 5%씩 상승을 했고요. 네. 농심도 2%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저는 거의 없었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가지고 온 음식료를 사실은 깨져서 왔더라고요. 일회용 상품 일회용 상품을 할 때 주식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주식을 넘긴 경우인데 음식료가 깨져 있는 거를 물타기를 좀 했어요. 네. 물타기한 오늘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다 한 건 아니고 많이 올랐나 보죠. 저희 음식료는 별로 안 올랐는데 네. 그쪽 음식료는 좀 많이 올랐나 보죠. 그러니까 물타기를 했잖아. 이래서 중요한 물타기를 이게 떨어져서 와서 물타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거 오를 건데 해서 물타기를 했는데 이제 플러스가 나서 전환이 되니까 이제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물 탄 거 물 걷어들여야지. 그렇죠. 물을 탔더니 돈으로 걷어들여. 아싸.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으셨군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총 규모로는 아주 미미한 규모였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오늘 철강 섹터가 세 번째였습니다. 뭐 KG 스틸과 KG 스틸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쌍용차 인수 테마로 올라갔고 이걸 제외하고도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늘 엄청 상승을 뿜었습니다. 하이스틸 26%, 한일철강 15%, 부국철강 12%, 세아제강은 또 7% 올랐습니다. 진짜. 휴스틸 6.5%, 현대 BNG 스틸 6%, 문배철강 5.7%. 예, 이 철강 무거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나도 철강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안 했는데. 그쪽은 좀 너무 많이 무거운 철강이네요. 이렇게 전문가인 저희들도 재수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뭐 재수 겁나 없네. 좀 더 험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재수 겁나 없네 정도로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시총이 좀 작은 게 또 이럴 땐 또 장점이죠. 네. 오늘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건설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운데요. 대깔꼬마리죠 지금 철강하고. 그렇죠. 지금 뭐 종이 목재, 음식료, 철강 섹터 이런 거 다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판가에 잘 전이를 하는 업종들이거든요. 안 할 수가 없지 저기는. 안 하기가 힘들죠. 네. 예, 건설주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에 반해서 건설자재 이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사건도 일어났죠. 네. 예, 굉장히 큰 재건축 단지도 중단이 됐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이제 건축 단지들도 뭐 공사를 더 이상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요. 대우건설, GS건설, 계룡건설, 삼부토건, 금호건설, 현대건설 다 2~3%대씩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따져 보면 철 많이 파는 애들은 그러면 철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철하고 시멘트 때문에 못 짓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철 쪽은?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해 보면 오늘 중소형주 오르긴 했습니다만 철강주들은 너무한 움직임. 작년도 실적도 미친 실적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이 올라간 업종들이 다 가격 전가를 잘 하는 업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 오른 거를 전부 다 커버해서 마진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을 한 건 또 모르거든요. 그거는 실적이 나와봐야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죠. 일단은 가격 인상만 잘 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좋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가격 인상을 잘 해도 비용이 더 커가지고 실적이 꼬꾸라지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1분기 실적 발표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금속 광물 섹터가 두 번째로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석유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유가가 103불 정도로 107불 얼마 전까지 그 정도였는데요. 떨어져서 훅 떨어져 훅. 네. 예, 포스코 케미칼이 2.7% 하락했고요. 아세아 시멘트 2.4% 하락, IS 동서 1.8% 하락했고요. 의약품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4% 하락, 일동제약 2.3% 하락, SK 바이오사이언스 1.8% 하락. 예, 뭐 코로나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회사인데 오늘 한 7% 가까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좀 떨어졌고요. 그렇죠. 예, 오늘 종이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요. 5월 달에 출고되는 국내 인쇄용지 가격을 한솔재지와 무림페이퍼가 지금 1, 2위 업체거든요. 15% 가격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7% 인상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이후 두 번째 인상이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유가 급등으로 국제 펄프 가격이 치솟아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요. 국제 펄프 같은 경우에는 종이 생산 원가의 한 절반 정도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미국 펄프 가격은 올해 1월 대비해서 3월 말 기준까지만 해도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른 제지 업체들도 이 1, 2 업체에 당연히 따라가겠죠. 네. 가격 인상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펄프 가격 이번 인상 영향은 뭐 종이뿐만 아니라 화장지, 기저귀, 물티슈, 생리대 이런 생필품 물가 상승까지 쭉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종이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섹터 오늘 초강세를 보였는데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옥수수, 소맥, 대두 가격 연초 이후에 30%, 40%, 25%씩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돈바스 지역을 마지막으로 차지하려고 하는지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쟁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분 모셨죠. 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의 전쟁과 소위 말하는 밀리터로 덕후, 네. 전쟁 전문가 또는 무기 체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편성해 보겠습니다. 예. 그분도 굉장한 구독자 수를 보유하신 유튜버시잖아요. 네네. 네. 밀리터리가 사실 경제보다 훨씬 큰 사이즈예요. 유튜브계에서는. 그런가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인플루언서의 인자도 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짜 뉴스가 많은 또 곳이에요. 그거 주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짜 뉴스 너무 많다. SNS 절대 믿지 마라. 그렇군요. 예. 네. 주말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대표 제품이 빼빼로죠. 그리고 빈츠, ABC 초코 쿠키 이런 가격을 20%까지나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 과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낙 과자 가격이 1,100원 막 이러다 보니까 20% 올려도 1,3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상으로는 이렇게 막 비싸다 20% 올렸지만 비싸다는 인식이 조금 덜한 것 같고요. 나는 한국
과자값이 비싼 것 같아요. 아, 그 외국 과자랑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신세계였어. 신세계 저한테 신세계가 몇 개 있어요. 다이소 가면 신세계야. 세상에 이 가격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요즘 외국 과자인 샵이 많더라고요. 아, 그거 많죠. 난 거기 가면은 먹지도 않을 과자를 막 사가지고 다 버려 나중에. 막 한 3만 원씩 사잖아. 들 수가 없어 무거워가지고. 그 정도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3만 원 해봐야 몇 봉지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내 과자가 좀 비싸긴 하죠. 뻥 과자들 많잖아. 속에 몇 개 안 들었는데 겉포장만 이렇게 질소 충전해가지고. 네. 근데 과자는 참 남녀노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회사에서도 각 탕비실을 그 탕비실 재고 축적을 담당하는 우리 막내들이 다 있을 텐데 저도 느꼈던 거지만 과자를 꽉꽉 채워놓으면 금세 동납니다. 네, 누군가가 아침부터 이렇게 과자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자가 네. 싹싹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린 나침반이면 안 드시잖아요. 저는 과자를 잘 안 그렇죠. 먹죠. 몸매 관리에 우선은 과자를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과자는 안 먹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살이 많이 쪄서 다시 운동을 좀 열심히 네.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처럼 가시고 싶으시면 반토막 내셔야 돼요. 얼굴 몸무게를요? 반쪽 만들어, 얼굴 반쪽 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위시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또 없기 때문에 180, 이건 좀 심하고 180 중반에 60 몇 킬로야. 야, 말도 안 살인적이 되죠. 살인적이더라. 아, 진짜. 와. 부모님들이 옆에 섰는데요. 다 뚱뚱, 아빠, 엄마들이 다 뚱뚱보. 우리 그 친구들 이번에 쇼케이스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웃겼어. 그 장면에 갔는데 엄마, 아빠들이 다 돼지처럼 보이는 거야. 저도 사진 봤는데 네. 좀 대비가 좀 많이 되긴 많이 돼. 하더라고요. 애들 완전히 빼빼로예요. 네. 아, 지금 빼빼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예, 빼빼로 가격 인상 20%나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크라운 제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 인상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마 가격 인상을 조만간 하겠죠. 네. 그리고 뭐 과자 이외에 아이스크림 가격도 다 10% 20%씩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했어, 벌써? 네. 아, 씨, 사놓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뭐 나뚜루 뭐 이런 데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올랐다고요. 먹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는 이미 가격 인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브라보콘. 감사합니다. 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하이 봉쇄로 과자 만드는 이제 국내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등 공장이 그쪽에 많이 있는데요.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리온 공장은 4월 1일에 중단이 됐었다가 13일부터 재개가 됐고요. 아직 전면 봉쇄 지역에 사는 직원들은 출퇴근이 안 돼서 현재 가동률이 100%까지는 아니고 한 5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농심도 3월 28일에 멈췄던 공장이 4월 12일부터 재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소수 인원만 출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두 회사 모두 상하이 외에도 뭐 심양 이런 데로 타 지역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뭐 공급 문제가 있을 정도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요. 오늘 오리온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산정할 때 글로벌 피어 대비 프리미엄 20% 줬던 거를 제외를 해서 목표가를 14% 하향을 했습니다. 네. 하향은 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4,180억 전망을 했거든요. 전년 대비 12% 늘어날 것으로 견조할 예정인데 반해서 PER은 지금 12배 상당히 좀 지나친 저평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좀 수급도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과자 비즈니스가 진짜 신의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요? 저거하고 렌탈하고.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전기전자는 매일 새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20년 전에 팔던 거 아직도 팔거든요. 그렇죠. 새우깡 아세요? 새우깡? 새우깡 알죠. 저 어렸을 때 있던 거예요. 70년대부터 있었죠. 나이가 더 많아요. 새우깡님의 나이가 새우깡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 앞으로 새우깡님 이렇게 부르셔야 돼. 할아버지라 부를게요. 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 정도, 그냥 기가 막힌 비즈니스에 하나 꽂히면 그렇죠. 네. 그러게요. 뭐 그렇게 치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뭐 1800년대부터 있었잖아요. 오레오 같은 거 보세요. 나비스코. 끊임없는 현금 창고야. 그러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철강 섹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탕산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확진자가 전날 29명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봉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지역이 중국에서 철강 생산을 13% 정도 담당하는 주요 생산지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이렇게
차질이 이렇게 발생하면 당연히 철강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국내 업체한테는 반사수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과세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이 오늘 급등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세아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관 만드는 회사인데 이 EU가 이 러시아를 대체한 미국산 뭐 LNG 수입을 많이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LNG 수입 뭐 터미널 같은 거 만들려면 강관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파이프라인 건설에 많이 필요해서 예전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손꼽히는 저평가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세아 베스트, 뭐 세아 제강그룹 다. 뭐 이렇게 뽑네요. 예, 가치 투자자분들 지금 너무 행복하겠다. 예,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가치 투자자들의. 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오늘 기아가 2.5% 상승했고요.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1%, 현대위아 3.7%, 만도 2%, 현대모비스 1%. 자동차 섹터도 계속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자동차 공장이 이제 재개가 된 모습입니다. 상하이 봉쇄가 23일 만에 어제부로 일부 자동차 공장들이 재개되기 시작했는데요. 테슬라 공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상하이 자동차 공장도 포함이 됩니다. 가동되기 시작을 했는데 통행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동률을 점차 높여간다라고 합니다. 봉쇄 이전 수준까지 생산하려면 아직은 최소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품 재고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치밖에 안 남아서 오늘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아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가격도 이 인플레이션 영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월 달을 기점으로 2월, 3월에는 이 상승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를 고점으로 이 부품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서 2분기에는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2021년에 가격 인상을 각각 6.5%, 6%씩 인상을 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올해는 2022년엔 평균적으로 8% 전년 대비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1분기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9.7%나 감소를 했고요. 많이 했네요. 기아는 잘 방어를 했어요. 0.7% 감소밖에 안 했는데요. 반도체 수급 차질 영향이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반도체 수급 차질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상하이 봉쇄에도 그동안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급 차질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가동이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하반기에 풀릴 것이다라는 여러 군데의 전망이 올해는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드디어 자동차 업종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한 주 전부터 조금 얘기를 했죠. 네. 자동차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다 이러면은 일단 칩이고요. 모두가 아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면 모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꺼진 불은 잘 보셔야 돼요. 꺼진 불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꺼진 불을 잘 보셔야지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미국에서 충격적인 그렇지. 소식, 그렇죠.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에서 25.7%나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영향도 있었겠죠. 컨텐츠주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네, 뭐 거의 비슷한데요. 가입자 수가 지금 2억 2,16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1분기에만 전년 대비 20만 명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소한 게 한 70만 명 정도가 돼서 러시아 사태가 만약에 없었다면 50만 명 증가를 한 건데요. 회사 가이던스는 250만 명 증가할 걸로 봤었거든요. 시장에서도 270만 명 증가할 걸로 봤는데 50만 명 늘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쇼크고 러시아 사태까지 터져서 실제로는 20만 명이 오히려 감소했으니까 쇼크 수준이 굉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분기에 추가적으로 200만 명이 더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폭락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주가 차트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2020년 3월달 코로나 저점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네. 2019년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가입자가 이렇게 감소하는 원인은 리오프닝 이게 한 축이겠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 집에만 있으면서 많이 가입자 수가 늘었는데 네. 리오프닝 되면서 조금 가입자 수가 줄고 OTT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 최근에 애플 TV도 새로 나왔고요. 이게 빠친코 이게 드라마도 크죠. 있었죠. 이게 커요. 경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도 있었고요. 네. 네,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기차도 경쟁 구도가 가면 밸류에이션 미래에 많이 주던 거 못 준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 테슬라도 목표 주가 의견이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지금부터 추가로 3배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쪽도 있고 네. 반대로 3분의 1 토막 날 거다라고 전망하는 쪽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25년까지는 규제를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규제의 틀 안에서 소위 말하는 레거시 자동차 그 내연기관 회사들이 얼만큼 여기서 진도를 뽑을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진도를 많이 뽑으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테슬라가 뭐 3분의 1 토막 날 거다라는 근거가 뭘까를 봤더니 요거더라고요. 예,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 지금은 1등을 다 제끼고 혼자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멀티플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실제로 근데 작년에는 혼자 30%나 가격 인상을 했더라고요. 테슬라가 네. 올해도 뭐 계속 올리고 네, 계속 올리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감소 추세가 뭐 200만 명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컨텐츠 투자에도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적극적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리 뉴 다 2, 3%대씩 네.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는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네. 5% 이상, 6%까지도 막 빠지고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낙폭이 조금 축소돼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컨텐츠 제작업체들은 나쁘진 않죠. 경쟁 심화가. 응? 그 오더 내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네. 그렇죠. 사실 이 콘텐츠주들의 여러 투자 포인트들도 그것였거든요. OTT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오히려 콘텐츠주는 좋다. 우리의 제작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좋다 했는데 또 너무 격화돼서 그런지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단의 기업이 25% 빠지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연합인포맥스 나가시죠 오늘? 오늘 네.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